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7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무오월 무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죠. 어느 일간이냐에 따라서 사주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또 어느 월령이냐에 따라서 또한 사주를 보는 기본 간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겠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5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는 토가 됩니다. 무토가 되는 것이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명리서의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후에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거자 주거지 할 때 그런 주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궁에서 봤을 때 중앙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후라고 하는 것은 내 귀퉁이 말하는데, 이 쉽게 말하면 이 사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술, 축, 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더부살이 한다 그러죠. 더부살이. 그래서 이 토는 기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에 원래 목이 왕한 구간에 진이 끼어져 있는 거고, 술은 신유술 서방에 끼어져 있는 거고, 축은 해자축 북방 수왕절에 끼어져 있는 토가 바로 축토가 되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여름에 끼어져 있는 토죠. 그래서 진술축미토라고 하는 것은 모두 환절기가 된다.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은 해자축 겨울에서 임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서방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이쪽과 저쪽을 통관시켜주는 통관도 되고요. 완충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토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 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중개업 같은 것을 잘하는 이유가 이쪽과 저쪽을 이렇게 중개해주고 중매해주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토일간들이 사람들이 좀 온유독실하다 그럴까요? 토일간들은 이러고 이 사람이 못 말하든 저 사람이 못 말하든 이게 되게 좀 많이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됩니다. 그래서 토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온유독실한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우유부단하다라는 판단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 일단 중요한 것은 좋게 표현하면 토일간들, 기토일간들 사람 매우 좋은 사람들이다. 색깔은 노랑색이 토의 색깔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구진이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보진 못했죠. 물론 이것이 구진이라고 해서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구진을 보진 않았어요. 누구도 보지는 못했겠지만 하여튼 구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는 화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생금에서 뭐다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한다. 자, 토가 금을 생할 때 무조건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토는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스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일까요? 아니면 습토일까요? 무토는 건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금을 생할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물이 좀 사주에 많다라고 하면 무토도 습토화돼서 금을 생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또 수가 너무 많을 때 토극수해서 수를 갖다가 제방하는 능력도 토가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임수를 제방할 때는 반드시 건토인 무토라야 임수가 제방이 가능하고요.
기토 같은 경우 내일 공부하겠지만 임수를 제방할 능력이 없고 기토는 오히려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 기토 탁임하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금을 생각할 때는 무토보다는 기토가 낫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토가 바로 음토가 됩니다. 음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부부와 같은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 같은 관계가 되죠.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죠. 여자도 남자가 없으면 존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지만 무토가 양토이고 기토가 음토이기 때문에 그 토의 속성 자체는 차이가 있겠다. 무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높고 크고 굉장히 넓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물상에 비유할 때는 무토는 고항토라고 비유를 하고요. 기토는 전원토라고 비유를 합니다.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나 산맥 같은 거,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아주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하면 전원토는 담장토라고도 하면서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논밭 같은 개념이죠. 정원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담장 안에 있는 텃밭 같은 개념, 분토라고 해서 작은 뭐라 그러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토하고 기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는 건토이지만 기토는 습토가 되죠. 그래서 습리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 이런 차이가 있어. 그러면 무토가 좋을까요? 기토가 좋을까요? 선생님 무토가 크고 넓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니라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수를 제방할 때는 무토로 제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을 생할 때는 기토로서 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일간 같은 경우는 방대한 토죠. 신왕하게 되면 토가 울체가 되고 막히게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간목을 뿌리를 배양해야지만 간목을 살 수가 있겠고 병화로서 무토가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쓰되 간목이 없을 때 을목 쓸 수 있고요. 개수 없을 때는 뭘 쓸 때 임수 쓸 수 있고 병화 없을 때는 당연히 정화도 쓸 수가 있겠지만은 이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에 비해서 이 을목, 임수, 정화를 쓰는 것은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무토가 대체적으로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쓴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무토가 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수를 쓰는 경우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바로 5월의 무토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것은 좀 이따 5월 지금 곧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월주의 지지, 네 지지가 있습니다.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중에서 이 월지가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항상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설명을 합니다. 왜냐? 이거 모르면 명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 춘하, 추동에는 왕쇠라고 하는 개념과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선생님 그러면 다른 데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이 없습니까? 연지, 일지에는 한열의 개념은 없습니다. 왕쇠의 개념하고 한열의 개념이 있는 것은 어디냐면은 월지하고 시지예요. 이거는 큰 개념에서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하루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벽은 춥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낮은 뜨겁죠. 그래서 한열과 왕쇠, 특히나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월지하고보다 시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왕쇠는 뭐 다른 데도 왕쇠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일지도 뭐 이런 거 월지도 연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월령이다. 어느 월령, 인묘월은 목이 왕하다라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인묘월이 목이 왕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 일지의 신금이 있다. 그러면 금이 왕할까요? 목이 왕할까요? 당연히 그건 목이 왕한 거예요. 원령을 득한 것이 더욱 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령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령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죠? 무오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월은 망종이라고 하는 망종과 하지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망종이 되면서부터 초여름인 4월에서 중하인 5월로 넘어오게 되죠. 4, 5, 미, 월은 모두 계절은 여름이 되고요. 화왕절이 된다. 화가 굉장히 왕함. 특히나 4월은 인간지, 5월은 화의 제왕, 가장 화의 기세가 왕할 때이면서 4월, 5월, 미월은 화토 동궁하니까 화토는 같이 움직이니까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도 격으로 보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양인격이 되고요. 무토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양인격으로서 병화도 5월에 태어나면 왕하지만 무토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한 신왕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단월, 그 다음에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단어,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하라 사막은 너무 뜨거운데 물이 없어서 거의 뭐 모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사하라 사막도 어디가 있습니까? 물이 있는 곳이 있죠. 오아시스가 있으면은 그 구역은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사람도 살 수가 있겠고 동물도 살 수가 있겠고 하다못해 곤충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오아시스인데, 역시나 모든 만물 생명체는 반드시 물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염천지절에 매우 조열한 마르고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는 되지 않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보게 되면 수가 되고, 물상으로는 물이지만 차가운 냉기, 즉 너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수라고 하는 냉기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조후시켜주니 시원하게 만들어주니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 어떤 일간이든 간에 사주에 수가 없다. 그거는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월에 무토 또한 수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토는 기본적으로 개수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개수가 아니고 5월의 무토는 임수를 오히려 좋아한다. 왜 그러냐면 5월은 너무너무 화가 왕하기 때문에 개수만 가지고는 이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큰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그 드넓은 땅에다 물을 된다. 관계 수로를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러면 개수는 필요 없으니까 개수도 있으면 좋죠. 지금 5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도 굉장히 왕하지만 화도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말이 필요하면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임수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임계수가 같이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보다는 임수 있는 것이 좋겠고, 임수가 없으면 당연히 개수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5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임수도 마찬가지고 5월의 임수도 마찬가지고 4, 5월은 수라고 하는 것이 포태법상으로 절퇴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반드시 임수 또는 개수의 근원을, 뿌리를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죠. 신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임수를 생하거나 또는 해자수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는 해자수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토의 기운을 토생금에서 설해가지고 임수를 이렇게 생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욱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신앙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되는데 5월의 무토만큼은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준 연후의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임수를 쓰고 나중에는 간목을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5월의 무토 크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배합, 즉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 월지의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채양,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사와 오화는 반대죠. 사는 몸은 음이지만 양으로 쓰는 것이고, 오는 몸은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 화생토죠.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이고, 나를 생한다고 해서 자 이렇게 쓰죠. 원래 생하자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음대양이니까 무토가 오를 보면 이건 정인이고 정인격으로 여기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 말씀드렸죠. 양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만들었죠? 양인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나도 양인격, 병화도 5월에 태어나도 양인격인데,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실 것인데, 5를 보면 무토도 양인이고 병화도 양인입니다. 근데 지정을 보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이렇게 있죠. 자, 예를 들면은 병화가 일간일 때 오화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 정화가 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구분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무토가 일간일 때 오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 정화가 양인이 아니라 기토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병화 무토가 오가 양인이지만 병화는 오중 정화가 양인이고 무토는 오중 기토가 양이다. 그래서 양인 가살이 되려가면 병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임수가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양인 가살이 되려면 간목이 있어야지 양인 가살이 된다. 어떤 분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무토가 오를 보게 되면은 임수를 보게 되면 양인 가살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간목이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간에 기토 투출하게 되면 무토 입장에서는 오중에 있는 뭐가 투출한 것이다? 오중에 있는 양인 기토가 투출한 것이고, 정화가 투출하면 저건 양인이 아니라 그냥 정인이 투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 병화 오가 양인일 때고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양인격이 되는 것이다. 정화가 투출하면은 뭐 정인격이 되느냐? 아니죠. 그냥 양인격에 인성이 있어서 더욱 조율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양인격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죠. 그리고 5월 자체가 매우 염렬한 염상조, 화가 가장 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 임수 또는 개수인데 5월에부터는 임수를 더욱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를 얻고 금을 얻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한 연후에 간목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하게 되면 5월에 무토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5월에 무토는 좀 갖출 것이 좀 많아 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 무토가 갖출 걸 다 갖춰야지 뭘 얻을 수 있다? 부귀영화, 부귀겸전, 부귀쌍전할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명식을 일단 보게 되면 월간에 무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5월은 무토가 왕하죠. 무토 투출하게 되면 비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 토가 더욱더 왕해집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 있죠. 오술 합도합니다. 오술, 인오술, 오술 준삼합이죠. 토가 3개죠. 이거 남자라고 하면 비겁 중중이라고 하고요. 여자라고 하면 자매 강강이라고 해서 이거 좋지 못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비겁 중중 자매 강강이 됐을 때 재성인 수를 보게 되게 되면은 뭐가 된다? 군비쟁제 또는 군겁 쟁제가 돼서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견 겁제 등이 중중중하게 되면 좋지 못하다. 좀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오늘 태어나는 아이의 엄마가 또 마음이 금직해서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릴 것 같아. 안 좋은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화가 왕한 계절에 화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욱 조열해지고 뜨거워지고 세상이 뜨거워지는 데 말라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연지에는 묘목을 봤습니다. 묘목은 토를
목극토에서 토를 소토해야 되는데 수가 없으면 간목이든 을목이든 임목이든 묘목이든 어떻다 목분 비회해서 재가 돼서 날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물상으로 큰 광야가 있는데 물 한 개였고요. 나무가 있는 듯 봤는데 가시나무, 바짝 마른 가시나무가 있는 것과 같다. 개수가 연간에 있어서 이 왕토를 갖다가 촉촉하게 윤퇴하고자 하나 목에 의해서 설기당하고 토에 의해서 파극당하고 열기에 의해서 증발돼 버리니 개수는 온데간데 없다. 갔더니 물은 없고 신기루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거 뭐라고 보냐면 신앙무의라고 해요. 신앙무의가 되면은 글쎄요, 사람이 참 성격도 거시기하고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생시에서만큼은 금수를 얻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무토라고 비겁중중하고 자맹강강한 왕토들이 개수를 파극해 버렸기 때문에 개수는 흔적조차 없다. 글자만 있고 흔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시에서는 수를 봐야 되는데 금수를 볼 수 있는 생시가 어떤 생시? 임자 개축시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병진도 물진중 개수를 가지고 있겠고 경신 신유 금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고 임술은 천간에 임술시는 임수의 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지지가 수리면 이거는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지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해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임자시가 나머지 것들은 매우 좋지 못한 생시들이니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냥 답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 좌우충 되는 걸 보시는 분들도 이게 좌우충이 되지 않고요. 시지에서 자수를 봤죠. 물론 무토하고 이게 군비쟁지가 되면 이 개수는 거의 자수를 봤다 하더라도 거의 회생불능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심폐소생이 된다는 건데, 3주까지 듣고 봤을 때 개수는 거의 삶의 어떤 그 의욕을 상실해 버렸다. 그냥 시제에 있는 자세에 뿔을 든 임수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쟁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의 무토는 수가 있을 때 그 뿌리는 금을 얻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적 쟁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개해시가 돼도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쟁제가 되죠. 천간의 무게 합해서 이거 무게가 합해서 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무게가 전부 묶여버리게 되니 개시도 제가 봤을 때 썩 좋게 보기는 어렵다라 정도.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술형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형이 돼서 나쁘다? 차라리 형이 되더라도 갑이 늘며 정사무호 기미시보다는 개축시가 월등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축적인 개수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되면 물론 또 무게가 묶여버리는 단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수기가 있는 것과 수기가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는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이거는 진술충 되기 때문에 진중개수가 매몰되는 것이니 정사무호 기미시하고 큰 차이가 없죠. 진중개수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진중개수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렸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도 오늘 중에서 가장 괜찮게 볼 수 있는 생시는 경신시다. 물론 경금이 왕토의 기운을 설해서 개수를 생한다 이런 개념도 볼 수가 있지만 일단 신중에 있는 임수를 천간에 투출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안정된 수를 쓸 수가 있고 운에서 이제 금수운이 오게 될 그때는 그게 발복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같은 금을 본다 하더라도 신유시하고 경신시는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유시는 물기가 없는 순수한 금인 것이고 경신시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신시하고 신유시는 비슷할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신금하고 유금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하면 왕화에 의해서 신금, 유금은 금방 억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경신시 정도 돼야지, 양금 정도 돼야지 화가 왕화에도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신중의 임수를 끄집어 써가지고 화가 왕할 때는 그래도 열기를 어느 정도 식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신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유시하고 경신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신시 가장 좋게 볼 수가 있겠다. 오늘 아이를 낳는다 바로
경신시 정도. 그리고 뭐 시간대도 아이 낳기 가장 좋은 때인데 병진정사 무호기미시에 태어나게 되면 수기가 너무 부족해서 사주 자체가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다. 거기에 나무를 심은들, 풀을 한 포기 심은들 자라기가 좀 어렵겠다. 특히나 그렇게 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이를 갖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행복한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